가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?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. 불안과 우울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.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. 감정을 다루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은 오늘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불안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심리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. 왜냐하면 불안한 감정이 없으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.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게 불안이기 때문에 불안이 없으면 나를 잘 지켜내거나 보호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죠.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그래도 내가 볼 수 있는 바운더리나 환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. 강남 사람은 강남에 살고 마포구 사람은 거의 마포구에 살고 특히나 어렸을 때는 더 그렇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다 오픈되는 세상이니까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. SNS 딱 열면 막 다 뭐 친구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 막 미국 가 있고 프랑스 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위화감과 이런 게 너무 크죠. 세상에 보여지는 시야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내가 있는 지금 여기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좀 너무 작고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죠. 네. 이게 시선이나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래요. 하나를 보면 그 하나를 보고 전체를 다 좋다 나쁘다 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좀 내가 레포트를 조금 빨리 작성을 못했거나 회사의 어떤 업무를 맞춰서 못 냈을 뿐인데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한 사건처럼 큰일이 난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항상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가는 과대한 일반화나 딱 하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, X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치면 이 모든 게 다 너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고 모든 게 다 모든 사람들이 또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고 불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하면 안 불안할 수가 없죠. 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. 네, 이거는 며칠 이상,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어요. 밥을 못 먹는 게 며칠 이상, 잠을 못 자는 게 뭐 며칠 이상, 뭐 이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몇 가지 이상이 얼마 동안 반복됐을 때 우울이다라고 이렇게 딱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. DSM-5라고 해서 세계 정신건강 진단 분류표가 있거든요. 그걸 좀 넣어 드릴게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보여지는 어떤 현상만 보고서는 진단하기보다 실제 아주 구체적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분의 우울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여러 측면으로 해서 좀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죠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것만고 아 이거는 당신은 그냥 우울한 척 하시는 거예요. 아 당신은 정말 우울해요 라고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. 우울한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. 스스로가 좀 못해도 괜찮고 좀 못하는 걸 그렇게 허용하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. 근데 자기가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못 다가가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반복 경험하면서 되게 우울해지거든요. 그래서 많이 우울해지죠.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 걱정을 통해서 그 미래를 대비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날 것들을 다 앞서서 찾아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걱정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못할까봐 걱정하는 게 불안. 그래서 그분들은 불안이 많다, 걱정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미래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거든요.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고 싶은데 그 만에 하나라는 게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서 그 많은 변수들을 다 만에 하나까지는 다 대비를 못하는 거죠. 불안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다기보다 세포 안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경험으로 어떤 성장 안에 어떤 감각 안에 이렇게 불안이 늘 담겨져 있는 거지 이 불안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건 아니죠.
이게 뭐냐면요.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사건도 내 발밑에 이렇게 땅이 꺼진 것처럼 느끼거든요. 되게 부정적 편향 사고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전에 대공황이 왔을 때 사실은 주식이 폭락해서 대공황이 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전 인구 중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2.5%밖에 없었어요. 전 국민의 2.5%가 갖고 있는 주식이 폭락을 한 거죠. 그러면 2.5%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90 몇 프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막 뉴스에서 막 크게 떠드니까 그 불이 내 발밑에서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대출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를 안 내고 이자를 안 내니까 은행은 되게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에게 또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은 파산하고 파산하니까 또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갔던 게 그 2.5%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떠들었던 매스컴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크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런 부정적인 편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죠. 근데 이거 남들이 다 알려주는 건데요. 호흡법, 명상법. 네. 담배 피는 분들이 진짜 효과 있어서 담배 피시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완이 될 때가 언제냐면요. 깊이 호흡할 때 이완되거든요.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여기 계신 분이든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세요.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세요. 이거 지금 1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카함해지지 않나요? 담배 피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담배를 피신다고 할 수 있지만 환기가 필요한 거죠. 좀 바깥에 나가고 좀 깊은 호흡을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좀 이완하고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신 거지. 사실 담배 자체도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이완하고 긴장을 풀고 호흡하고 이거와 관련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죠. 네. 2000년대에 나온 어떤 연구인데요. 실제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면 우울이나 불안이 30%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기도 해서 몸을 좀 많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죠.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거든요. 부모님한테도 하는 얘기가 이 친구 운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. 왜냐하면 뭔가 그 두 가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좀 극복하는 데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.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우울하고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 우울하고 불안이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건 아니고요. 그 우울과 불안이 결국은 좋은 방향을 찾아줄 거고 이 고통과 우울과 불안은 나쁜 게 아니라 저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사람 또 더 좋아지는 길을 찾아가는 이전에 이 불안과 고통이 없었을 때보다 저는 훨씬 더 되게 파워풀한 사람이 됐거든요. 되게 힘 있는 사람이 됐고 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다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불안과 우울을 그냥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고요.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안한 상태는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치유책이 발견되는 유일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불안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니까 여러분들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좀 잘 살펴보고 이 기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